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FA컵 32강에서 브라이튼을 상대하게 된 토트넘이 해리 케인의 2골과 상대 선수 마치의 자책골로 3대1의 승리를 거두며 16강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기쁜 승리의 소식에 더해 오늘 반가운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부상으로 팀에서 뛰지 못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는 오늘 선발 출장에 공식적인 득점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전 케인의 선취골 장면에서 볼의 소유권을 다내며 득점에 기점을 만들었고 후반 65분경에 환상적인 드리블로 해리 케인의 멀티골에 매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지 중계진도 손흥민이 돌아왔다. 그가 케인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줬다 라고 흥분의 코멘트를 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천천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지역에서 패스를 건네봤습니다. 주변에 3명의 수비가 있었고 반대편 케인 쪽에는 2명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케인이 자신에게 공을 달라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를 줬다면 당연히 케인에게는 상대 수비 덩크가 따라붙습니다. 패스해주는 공이 떨어지는 위치와 받는 사람의 첫 터치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겠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케인이 덩크와 볼 경합과 몸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은 여기서 패스를 하지 않고 드리블을 치기 시작합니다. 상대 수비가 3명이나 있어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뚫고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 안쪽으로 파고들죠. 반대로 상대 수비들은 자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오자 서로 적당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손흥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리 케인은 공을 달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고 덩크는 계속 케인의 수비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삼각 수비 안으로 들어간 손흥민. 웹스터가 수비를 좁혀오는데 갑자기 공을 앞으로 툭 치고 순간 가속을 합니다. 웹스터가 그 타이밍을 완전히 뺏기며 속도 경쟁에서 압도당하고 맙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웹스터가 손흥민이 공을 앞으로 툭 차고 가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빠른 선수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마음 먹고 준비를 하면서 몸싸움을 해준다면 뚫기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웹스터는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공을 앞으로 툭 치며 순간 가속하는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수비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비 타이밍입니다. 공격수가 갑자기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슈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드리블하던 공이 앞으로 많이 튀며 공격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 그 타이밍을 판단해서 수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속도뿐만 아니라 드리블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는 드리블이 뭐가 뛰어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드리블 장면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워낙 빨랐던 장면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터치한 64분 59초에서 갑툭튀로 치고 나가는 순간인 65분 02초라는 이 3초 사이에 앞으로 달려나가며 무려 7번의 터치를 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터치를 한 줄 몰랐습니다. 공을 적당히 차놓고 달려가다가 다시 터치하고 그리고 몇 스텝 밟다가 다시 터치하면서 드리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위해 다시 보니 오른발로 공을 터치하고 그 발로 스텝을 밟고 그 다음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스텝을 밟은 후에 달리기 위해서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 그 발로 다시 터치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연속으로 7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습을 하기 위해 달리면서 오른발로 땅을 밟은 횟수와 오른발로 공을 터치한 횟수가 똑같습니다. 공을 터치했을 때 볼이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보폭과 스텝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잔발 스텝을 밟아주는데 이 과정에서는 그냥 자기 보폭에 맞춰서 계속 공을 갖다 놓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 특히 확대한 다시 보기 장면을 저배속으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에 공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웹스터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드리블하던 공이 힘 조절에 실패해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멀리 튀어나와야 달라붙는 타이밍을 잡는데
계속 오른발에 공을 달고 들어오니 앞으로 달려들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볼에 대한 잔터치가 6번이 연속적으로 툭툭툭툭툭툭 나오니까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템포가 맞춰지는데 갑자기 7번째 터치에서 툭 하고 공간으로 공을 쳐넣으며 가속을 하니까 완전히 타이밍을 놓쳤고 속도 싸움에서도 밀리며 손흥민에게 제쳐지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뒤늦게 어깨 싸움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것도 이겨냅니다. 속도를 죽이지 않고 자기가 놓는 발에 6, 7번을 계속 공을 붙이면서 드리블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웹스터를 벗겨내자 이제 덩크가 바빠집니다. 막고 있던 케인을 버리고 커버를 들어올 수밖에 없어지죠. 이러자 케인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 덩크와 웹스터 그리고 손흥민의 혼전 상황에서 볼이 흘러들어오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 드리블을 보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것에는 스피드도 당연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내 발에 볼을 붙여놓고 드리블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상대 타이밍을 빼앗느냐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 메시가 드리블하는 모습을 볼 때 공이 발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채로 계속 달리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는 했었는데 오늘은 손흥민 선수에게서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밀하고 정교했던 그 드리블 장면을 다시 보기로 꼭 즐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주중에 있을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서도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도 보고 이번 시즌 톱4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계속해서 분석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